자,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영어 수능 문항 34번, 38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34번 빈칸 추로 문제 먼저 해설할 건데요. 빈칸 추로 문제 풀이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 주셔야 되는데, 자, 왜냐면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그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제와 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글을 읽더라도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빈칸도 이 주제와 요지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의 빈칸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요지를 찾는 게 빈칸의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빈칸은 핵심어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보통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쓰기, 패러프레이즈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를 패러프레이즈한 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선지를 통해서 글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을 패러프레이즈 해주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Centralized formal rules can blank. 자,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규칙은 빈칸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 문장이 맨 첫 번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문장부터 그냥 읽으면 되겠죠. 자, 첫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빈칸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규칙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rules of baseball don't just regulate the behavior of the players. 자, 야구 규칙은 단지 이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이 나오죠. They determine the behavior that constitutes playing the game. 자, 그것들은 야구 경기를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지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중간에 not just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not just, not only 이런 표현 쓰게 되면 보통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근데 중간에 but also가 들어갈 말은 없어요. but also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but also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 세미콜론입니다. 자, 우리가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가 어떤지 여러분 얼추 아시겠지만 A 세미콜론 B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A와 B가 대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자, 요 정도는 우리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미콜론이 and나 but, or과 같은 접속사를 대신해 주기도 하죠. 자, 세 번째로는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때 moreover, however 이런 표현들 쓰죠. 우리가 연결어 이런 걸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세미콜론은 두 번째 이 but을 대신해 주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구 규칙 같은 거 보시면 선수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게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행동을 결정지어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behavior 뒤에 that부터 playing the game이 관계사절로 behavior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야구 규칙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투수가 투수를 향해서 공을 던지면 게임이 시작되고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 2개, 볼 3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약간 이런 규칙이 있죠. 그를 통해서 게임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not only A but also B의 문장 구조를 썼을 때 좀 더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은 B, 두 번째 but also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뭐뭐 하긴 하지만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지만보다는 뒤에 나오는 정보에 좀 더 가치를 둬서 내 의도를 담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뿐만 아니라 B다라고 했을 때에는 B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Rules do not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규칙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 걸 막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 보면은 prevent A from B가 사용됐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형태의 문장 구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시면 not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그 뒤에 세미콜론이 사용됐죠. 이때도 세미콜론은 but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not A but B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자, 규칙은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뭐냐? They create the very practice that allows people to play baseball. 자, 이 야구 규칙들은 바로 관행을 만들어내는데 그 관행이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대절로 수식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지금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앞서서도 야구 규칙이 야구 경기를 구성하는 행동들을 결정지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도 이 규칙이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관행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둘 다 they가 가리키는 것은 rules겠죠, rules. 규칙이 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계속해서 이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야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하는 역할은 바로 요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야구 선수들이 해야 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구성하는 행동을 규정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보면 A score of music imposes rules, but it also creates a pattern of conduct that enables people to produce music. 자, score of music. 자, 악보죠. 음악의 악보는 impose, 부과하다라는 뜻이죠. 규제를 부과합니다. 규칙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lso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it은 앞에 나와 있는 score of music이겠죠? 자, 악보는 또한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냐면 conduct, a pattern of conduct. conduct는 이제 퍼포먼스랑 같은 뜻이죠. 행동, 수행 이런 뜻입니다. 행동의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의 양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lso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음악이 규칙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규칙하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렇지만 더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내용은 바로 그 뒷부분이죠. Create a pattern of conduct that enables people to produce music. 자, 규칙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특정한 행동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 Legal rules that enable the formation of corporations, that enable the use of wills and trusts, that create negotiable instruments, and that establish the practice of contracting, all make practices that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자, 이 문장이 꽤 길지만 이번 세 번째에는 legal rules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baseball, 두 번째는 score of music, 세 번째는 legal rules. 얘는 법규죠. 법적인 규칙이니까. 법규인데 어떤 법규냐? Formation of corporations. 자, corporations는 기업이죠. 자, 기업의 formation, 형성, 설립이죠. 기업의 설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칙.
주격 관계대명사가 rules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대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구조를 띄고 있어요. that enable. 자, 이건 뭡니까? 이 두 개의 대절이 서로 앞에 있는 rul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사절은 중첩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대절은 보면 wills와 trust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will과 trust는 의지나 신뢰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적인 용어에서는 조금 그런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때의 will은 유언장, 이때의 trust는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신탁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wills나 trust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두 개의 대절이 지금 나란히 중첩됐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앞에 있는 기업 설립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내용과 같은 동등한 내용이 오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맥락상 비슷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시 또 나옵니다. 이번에도 that create negotiable instruments. 똑같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됐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negotiable instruments래요. negotiate. 자, 우리 협상하다라는 동사죠. 자, negotiable은 원래는 협상 가능한 이런 뜻이지만 이때는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양도 가능한. 자, 그리고 이때 instruments는 도구, 기구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뭐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채권 이런 거를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치가 있는 그런 증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and가 나와서 또 대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즉 contracting까지가 전체가 대절 4개가 중첩돼서 앞에 있는 rules를 꾸며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관계사절은 뭐냐면 계약의 관행을 establish, 확립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사가 4개나 중첩된 경우에는 대충 맥락이 뭔지 알겠으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꼭 다 읽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죠. 이러한 법규는 모두 관행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관행이 뭐냐면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관행이라는 거죠. 아이고. 자, 이 that부터 individuals가 practices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관계사로. 그리고 이때 make가 동사인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legal rules 다음에 나오는 이 4개의 대절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법규의 일반적인 기능들이에요. 뭐 기업을 설립하는데 회사법이 필요하고 뭐 이제 유언이나 신탁을 할 때에는 관련된 민법 같은 것들이 다 있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개개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법을 잘 활용해서 개인이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도 전부 다 보시면 동사가 굉장히 이 create이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아까 빈칸 문제 할 때 빈칸은 중요한 부분에 뚫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앞서 야구 규칙의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악보는 뭡니까? 규칙을 부과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중간 that부터 contracting까지의 이 that 여기가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글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내용인 거고요. 자,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we have legal rules that establish roles individuals place within the legal system such as judges, trustees, partners, and guardians.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규는 무슨 법규냐면 규칙을 확립하는 그런 법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을 확립한다라는 말이 앞선 rules를 꾸며주는데 이 규칙이라는 명사와 그 뒤에 individuals라는 명사 사이에 어떤 연결 장치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play라는 동사를 보니까 명사와 명사 동사. 그럼 이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관계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 대시 생략된 거고, 그 뒤에 individuals부터 이 시스템까지는 또 rules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개개인이 그 법 체계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확립해 주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역할이냐? 판사나 트러스티스는 아까 트러스트가 신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라는 전미사가 붙게 되면 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신탁, 당하는 사람, 돈이 맡겨지는 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신탁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단어 뜻을 몰라도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판사나 동업자나 아니면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정립하는 그런 법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정립해준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법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판사라든가 신탁관리자라든가 파트너라든가 후견인 같은 이런 역할들이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rue,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 The legal rules that establish these rules constrain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ho occupy them. 자, 법규인데 계속해서 관계사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역할을 확립하는 법규예요. 몇 가지가 rules로 꾸며지고 주어가 여기고 constrain이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역할을 확립해주는 법규는 constraint, 각주로 주어져 있습니다. 속박하다, 속박합니다. 뭐를요? 개개인의 행동. 아까 속박한다라는 말, 우리 야구 규칙할 때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라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죠. legal rules가 개개인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Who occupy them, 그것을 차지하는 개개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legal rules밖에 없겠죠. 이 rules밖에 없겠죠. 앞에 나온 these rules, 각각의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지만 but rules also create the rules themselves. 이러한 규칙이 그 역할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규칙이 역할을 만들어낸다. 규칙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create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일을 하지만 규칙이라는 건 보통은 행동을 제한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의 속성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로이 제시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without them, 그들이 없다면 an individual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occupy the role. 자, 여기서 이 them은 당연히 rules겠죠. 규칙이 없다면 개인은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without 가정법으로 사용된 문장이죠. 이때 without 대신에 but for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개개인은 얻지 못할 겁니다. 기회를요. 무슨 기회? To occupy the role. 그 역할을 차지할 기회.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도 결국 이 규칙 덕분에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규칙이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베이스볼부터 그 다음에 악보,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이 세 개의 규칙들을 살펴봤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뭔가를 구상하는 행동을 만들어준다. 즉 이제 첫 번째 베이스볼 역할에서도 베이스볼이라는 행동, 타자나 투수라는 역할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악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만들게 해주는 어떤 행동, 양식을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 법규라는 것도 이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관행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고요. 이 법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글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이걸 전반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는 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할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런 내용을 담은 선지를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Characterize one's patterns of conduct in legal and productive ways. 자, 개개인의 행동 양식을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에서 범주화하다. 자, 합법적 생산적 방식,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규가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규칙이 만들어내는. 자, 2번. Lead people to re-evaluate their roles and practices in a society.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관행을 사회 안에서 다시 재평가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역할과 관행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칙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재평가한다는 얘기는 없죠. 2번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3번. Encourage new ways of thinking which promote creative ideas. 자, 촉진시킵니다. 새로운 사고 방식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시키는. 자,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장려한다. 자, 뭔가 창의적인 걸 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역할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사고도 아니었죠. 자, 4번. Reinforce one's behavior within legal and established context. 자, 강화합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어디서요? 합법적이고 정립된, 확립된 맥락 안에서요. 개개인의 행동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 행동이 더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뭔가 특정 행동이 반복되거나 강화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by establishing rules and practices. 자,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요?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자, 역할과 관행을 확립한다? 아까 이 룰스가 역할이라든가 관행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시킨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한다 했었죠. create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이 하는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한 규칙이 하는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한 5번 선지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어서 문장 삽입 38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이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 유형이죠. 자, 문장 삽입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이제 명확한 단서를 주어진 문장에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를 적게 주고 이 지문 안에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주어진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 가지 단서를 고려해야 되는데 크게 기능적 단서, 논리적 단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법적인, 어법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사용 같은 겁니다. 주어진 문장에 대명사, they나 it, he, she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그 앞에 이러한 대명사들이 가르쳐주는 대상인 일반 명사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일 수도 있죠. this나 that 같은 이런 지시 대명사나 형용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나와야 되겠다. 관사의 사용도 눈여겨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죠. 부정관사 A가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 정관사 the를 쓰기 때문에 관사의 흐름도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앞서 먼저 언급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such나 given that이나 along with 같은 표현들이죠. 자, 두 번째로는 논리적 단서입니다. 일반적 보편적 진술에서 세부적 진술으로. 자, 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문장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술을 서두에 제시를 해주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그 다음에 이어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34번 문항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런 유형이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지점 아니면 안 돼 하는 영역이 있는 부분에서는 앞뒤 맥락이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라든가 연결어를 활용해서 지금 여기서 내용이 딱 바뀌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그 지점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긴 합니다. 자, 그럼 38번 문제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장 보시면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however, the secretive inventor risks that an employee or contractor will disclose the proprietary information. 자, 어떠한 특별한 법적인 보호 없이는 뭐에 대한? Trade secrets에 대한. 자, Trade secrets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서인 however가 사용됐죠. 자, 그렇단 얘기는 however를 기준으로서 앞뒤 문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 주어진 문장에서 앞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을 위한 특정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secret 없이는 the secretive inventor 자, 약간 secretive하게 되면 secret과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비밀을 좀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는 그런 발명가들이 위험을 지게 됩니다. 자, 무슨 위험을 지게 되느냐? 대절이 risks의 목적어로 사용이 됐죠. 피고용인이나 아니면 계약자가 proprietary information을 노출하게 될 거라는 위험을 지게 된다는 거죠. 자, proprietary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우리 이 proprietary라는 단어를 잘 보면 property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이 있는 뭔가 전매상표가 붙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매상표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한테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때에는 proprietary information은 독점적 정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proprietary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다 할지라도 정보를 노출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잘 점검을 해보면, 자, however 앞에는 이 영업상의 비밀을 위한 보호가 없다면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먼저 트레이드 시크릿에 대한 얘기들은 한번 나와야 되겠죠. 이 트레이드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이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트레이드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정보 노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줘야 되는 지점이겠죠. however를 통해서 내용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또 뭐 있냐면 the secretive inventor죠. the secretive inventor. 그러니까 일단 인벤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요 정도 알고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Trade secret law aims to promote innovation, although it accomplishes this objective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자, trade secret law. 자, 아까 얘기했던 트레이드 시크릿가 먼저 나오고 디스클로저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트레이드 시크릿이죠.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상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였죠. 자, 영업상의 비밀의 법률, 영업상의 비밀법. 요거는 이제 좀 더 우리나라로 치면 영업 비밀 보호의 법률.
자, 정확히 이 뜻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드 시크릿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이제 거래할 때 비밀을 지킨다.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그 느낌만 잘 이해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드 시크릿 러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이 성취할지라도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지라도 달성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요? 매우 다른 방식으로요. 근데 뭐와 매우 다른 방식이냐? 페이턴트 프로텍션과. 자, 우리 보통 different를 하게 되면 전치사 from을 써서 뭐뭐와 다르다를 표현을 하는데 미국식 표현으로는 different than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페이턴트 프로텍션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턴트 프로텍션은 이 페이턴트는 각주로 주어져 있지만 특허라는 뜻이죠. 자, 특허 보호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지라도 이 영업 비밀 보호의 법률은 혁신이라는 걸 촉진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자, 그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although A라기보다는 B 또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느낌의 문장을 쓸 때에는 항상 그 뒤에 주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although에 들어가 있는 내용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Trade Secret Law aims to promote innovation이 좀 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귀하의 역량이 굉장히 출중하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접 보고 나면 이런 메일 받잖아요. 그럴 때 그 메일의 내용은 사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가 주된 키워드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와는 매우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업 비밀 보호 법률 Trade Secret Law라는 건 페이턴트 프로텍션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여기서 이 뜻은 당연히 앞에 나온 Trade Secret Law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many innovators prefer to protect their innovation through secrecy. Notwithstanding 아까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역접의 접속사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자, 이점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점입니까?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죠. 특허를 취득하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혁신가들은 그들의 혁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시크리시를 통해서. 시크리시라는 것은 이제 비밀이죠. 비밀 유지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특허 보호라는 얘기가 나왔고 1번 다음 문장에서 여전히 특허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특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정보 노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이 페이턴트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페이턴트라는 얘기를 이어서 해주는 1번 다음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although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면 although저를 앞으로 쓰고 주저를 뒤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굳이 although저를 뒤에 쓴 이유가 바로 이 patent protection이라는 말을 맨 뒤로 보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페이턴트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연결을 매끄럽게 전환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특허를 얻게 되면은 이점이 있겠죠. 당연히 내가 낸 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나만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혁신가들은 비밀 유지를 통해서 이러한 혁신을 보호하기를 원한답니다. 자, 비밀 유지를 통해서 보호하기를 원한다. 비밀 유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Trade Secret Law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깝겠죠. 주어진 문장에서 Trade Secrets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혁신가들은
왜 특허가 아니라 시크리시를 통해서 혁신을 지키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왜냐면 1번을 기준으로 처음 두 문장에서 특허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레이드 시크릿 러 같은 또는 시크리시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의 그러니까 혁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그런 특허가 아닌 다른 방식을 썼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죠. 2번 They may believe that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are too great or that secrecy better protects their investment and increases their profit. 그들은 아마 믿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들이 가리킬 수 있는 말은 일단 이제 주어진 문장을 차치하고 자연스럽게 읽어봤을 때 여기서는 innovators 겠죠. 자, 이노베이터들은 아마도 믿을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대절이 believe의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죠. 자, 뭘 믿어요? 비용과 지연입니다. 뭐의 비용과 지연이에요? 특허를 추구하는 것이죠. 특허를 취득하는 것의 비용이나 특허 취득이 지연되는 것이 too great,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믿는 거죠. 또는 뭘 믿느냐면 secrecy가 better protects their investment. 이 비밀 유지가 그들의 투자를 더 잘 보호해주고요. 자, 둘이 병렬 연결되고 있죠. 그들의 이윤을 증가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innovators 또는 뭐 inventor라고 innovators 이러한 혁신가들은 특허 취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믿고 또는 비밀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recy better protects 이 부분은 secrecy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바로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patent protection. 자, 그럼 patent protection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특허 취득을 하는 과정이 지연되다 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먼저 사용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크리시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2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2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2번 다음에 정보 노출이라는 얘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앞문장을 봤을 때 이노베이터들이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특허보다 시크리시를 선호한다. 그럼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특허가 지닌 문제점과 시크리시가 주는 이점을 서로 둘 다 언급을 해줌으로써 앞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y might also believe that the invention can best be utilized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a patent would allow. 자, 3번 문장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3번 문장은 앞문장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앞문장 They may believe로 시작되고 있죠. 3번 문장도 They might also believe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에는 also라는 말을 덧붙여서 써줬죠. also가는 앞문장과 동등한 층위의 내용을 덧붙여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그들은 이런 걸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런 걸 믿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자, 이번에 믿는 내용은 뭐냐면 그 발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을 거랍니다. 더 긴 기간 동안에요. 뭐보다요? 특허가 허가해주는 것보다요. 자, 특허를 하게 되면은 특허를 내고 특허가 인정받은 다음 그 후부터 평생 인정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20년 정도라고 하죠. 그럼 20년 동안은 내 특허가 보호되지만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내가 가진 이 아이디어에 접근해서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발명이 특허가 허가해주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얘기죠. 특허를 신청 안 하고 비밀 보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3번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they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innovators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까지는 전부 뭡니까? 여기서 대절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secrecy를 지키는 것이 주는 이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trade secrets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Once the idea is released, 자, 그러한 아이디어가 노출되게 되면은 it will be free as the air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a free market economy. 그것은 이내 공기처럼 자유로워질 겁니다. 어떻게요? background norms. 자,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규범이죠. 뭐의?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유시장 경제의 이면에 있는 그 규범 하에 공기처럼 자유롭게 퍼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말이 이 문장에서 가리키는 내용은 뭡니까? 정보가 노출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은 아이디어가 노출되게 되면 공기처럼 자유로이 시장 경제의 이면에 퍼지게 될 겁니다.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주어진 문장에서 인벤터들은 피고용인 또는 계약자들이 독점적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위험을 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4번 다음에 나온 문장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문장까지는 트레이드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글의 흐름상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이러한 트레이드 시크릿을 위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이 독점적 정보는 노출될 위험이 있고 노출이 되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공기처럼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번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럼 5번이 안 되는 이유도 마저 찾아봐야 되겠죠. Such a predicament. 자, 문장이 such a predicamen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곤경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과 같은 것은 앞에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필요하다 했죠. 그러한 곤경. 자, 여기서 말하는 곤경은 그럼 뭐겠습니까? 아이디어가 노출돼서 공기처럼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게 곤경에 처하는 거죠. 이노베이터들이 또는 인벤터들이. 자, 그러한 곤경은 어떠한 would lead any inventor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building high and impassable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and greatly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자, predicament가 주어고 나머지 이제 동사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끌 겁니다. 자, lead라는 동사 썼고 어떠한 발명가라도, 근데 그 발명가 뒤에 명사 뒤에 ing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ing로 이어지는 구는 앞선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구죠. secrecy까지가 이 seeking에 연결되는 내용이겠네요. 이러한 비밀에 의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발명가라도 to spend하게 만듭니다. 자, 목적어가 인벤터가 spent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자, 뭘 spend하게 만듭니까? inordinate amount. 자, inordinate는 excessive의 뜻이에요. 과도한, 엄청난, 과도한 양의 자원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Building high and impassable fences. 높고 통과할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드는데요. spend, 시간, 돈, ing 하게 되면은 ing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그들의 연구시설 주변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리미팅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니까 앞에 있는 빌딩과 마찬가지로 ing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보니 빌딩부터 facilities가 하나, greatly부터 informations까지가 또 하나로 spend에 연결되고 있네요. 자, 하나는 엄청난 펜스를 치고 두 번째로는 또 뭘 하냐면 엄청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number of people. 사람의 수를요. 근데 그 사람이 with access,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요? 그 독점적 정보예요.
자, 그럼 5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이러한 곤경을 직면하게 되면, 즉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인벤터들은 그것에 대한 조치로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벽을 치거나 아니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극히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루머로 예전에 코카콜라 그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뭐 2명인가 3명인가 있어서 그 2명인가 3명은 비행기도 각각 따로 탄다. 죽으면 그 비법을 둘이 같이 죽으면 비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특허를 내는 것보다는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시크릿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정보가 노출된 경우를 새로이 설명하고 있는 4번 지점에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매끄럽게 글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 38번 문항 해설을 마치겠습니다.